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한국 때문에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 매니저였던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업무용 차트와 숫자, 수많은 이메일이 떠 있었죠.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 매니저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아늑한 집도 있었고 더 큰 꿈을 말하면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포스트잇에 한 문장만 적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 램프에 붙여놨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문구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읽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제 삶이 달라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가방 속에는 여권,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수첩, 그리고 준비한 물건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부모님이 내 심장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넌 참 용감하구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가득 맺으며 너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찾고 항상 건강하거라 라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 유리벽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프랑스 위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축축해졌지만 머릿속은 맑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에 담긴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였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하자 손잡이를 꽉 쥐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불빛이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차가운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파리의 거리가 환한 등불과 음악으로 가득한 상상을 했어요. 11시간이 지나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파리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빵 굽는 냄새와 비에 씻긴 돌길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따끈한 바게트 맛이 혀끝에 맴돌 것 같았고 부드러운 이슬비가 얼굴에 스치는 듯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사무실 책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었죠.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지나쳤죠. 상점 유리창마다 반짝이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글로벌 대기업 것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이 작은 김치병이나 재활용 종이 수첩에 관심을 가질까? 한국산 제품에도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줄까? 골목 모퉁이 카페에서 저는 사라를 우연히 만났어요. 키가 크고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죠.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현지 대학에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가 꺼낸 김치병을 보고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긴 한국 음식이 그냥 재미 삼아 먹는 거잖아요. 공손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무시하는 듯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제 김치를 못 드셔보신 거겠죠? 그녀가 한쪽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왜 꼭 한국에서 와서 프랑스에서 음식을 팔려는 거예요? 저는 배낭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라는 어깨를 으쓱한 뒤 다시 연구자료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의심을 믿음으로, 무지를 존중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품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약속이 있고 가격표를 넘어서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죠. 어둠이 내려앉은 프랑스의 밤, 센 강가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이 반딧불처럼 빛났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린 비로 공기가 아직 서늘하고 축축하고 있었죠. 파리의 작은 창문 너머로 지붕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흰색 리본 같았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멀리서 사람들 수다 떠드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글와글 북적이는 시장 광장에 도착했는데 빨강, 파랑, 초록색 천막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상인들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신선한 빵, 잘 익은 딸기, 알록달록 치즈, 꿀단지 같은 꿀 항아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따끈한 바게트 향과 흙내음 나는 버섯, 상큼한 감귤 향이 코끝을 가득 채웠어요. 사과를 파는 포장마차 옆에 제 작은 테이블을 차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12개의 작은 김치병과 재활용 종이로 만든 수첩, 그리고 친환경 비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 손글씨 간판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한국의 가치를 경험하세요. 맛보고 만지고 변화를 선택하세요. 곱슬머리에 초록빛 눈을 가진 한 프랑스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제 간판을 읽더라고요. 한국의 가치요? 프랑스식 억양이 부드럽게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기 김치 한번 맛보세요. 작은 나무 숟가락을 건네자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물었어요. 김치요? 맵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콤하고 아삭아삭해요. 유익한 유산균도 가득하고요. 건강에도 좋고 한국에서 왔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숟가락을 집어 김치에 찍었죠. 저는 눈빛을 지켜봤어요. 첫맛에 찡그리더니 이내 눈이 커지며 감탄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파란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린 소녀가 엄마 옷자락을 당기며 물었죠. 사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김치병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줬어요. 소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가슴속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이 작은 김치 한 병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였죠. 누군가 맛볼 때마다 일상의 소비에서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제 수첩이나 비누를 살 때마다 대량 생산품 대신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결정이 진짜 가치를 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꺼운 안경을 낀 키 큰 남성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죠. 저는 엠마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근처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한국 물건은 싸구려 기념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클립 위에 펜을 두드리며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재활용 종이로 포장된 작은 비누 한 조각을 건네자 그는 들이켜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비 내린 뒤 숲을 떠올리게 하는 시원한 향이었죠. 손에 비누를 쥐고 거칠게 느껴지는 포장지를 살핀 뒤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생각이 담긴 느낌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 비누는 피부에도 지구에도 부드럽게 작용해요. 한국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 세상을 지키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엠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클립보드에 메모하더니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아침이 지나 오후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들렀어요. 어떤 여성은 장볼 목록을 적을 수첩을 골랐고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공부에 도움될 녹차를 샀어요. 모두가 똑같이 중얼거렸죠.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비밀 암호처럼요. 어느덧 테이블 위 물건은 절반쯤 사라졌어요. 저는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이 가볍고 가득 찼어요. 이 환한 시장의 하루에 제 의심의 벽을 부순 기분이었죠. 호기심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고 소비는 우리가 무엇을 고르느냐가 연설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은 오후 해가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수첩을 꼭 쥐고 다음 장에 한 줄을 적었죠.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알았어요. 이 짧은 문장이 프랑스에서의 여정 모든 장을 이끌어줄 거라는 걸요.
시장에 이틀을 다녀온 뒤 제 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남은 김치병과 비누를 배낭에 챙겨 들고 센 강변을 따라 걸었죠. 늦은 오후 햇빛이 강 위에 잔물결을 만들어 반짝였고 작은 배들이 물살 위를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어요. 프랑스 어느 골목에도 한국의 작은 한 조각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저는 빵집 위에 있는 자그마한 방을 빌렸습니다. 벽은 매듭 그대로였고 천장에는 전구 하나만 매달려 있었어요. 짐을 풀고 방 한쪽에 여행 가방을 밀어 놓았고 먼지가 쌓인 바닥에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공책과 펜을 꺼내 놓으니 방은 비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온 서울은 한국의 가치를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는 곳. 친필 마커로 빈 벽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로 2개의 칸을 그렸어요. 왼쪽에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적었죠. 김치, 녹차 재활용 종이 수첩, 친환경 비누. 오른쪽에는 그 제품들이 담고 있는 가치를 적었습니다. 전통, 건강, 창의력, 지속 가능성. 단순하지만 강력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속삭였죠.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첫날 만난 교수 사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제 계획을 보러 오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며 이마에 땀을 살짝 닦고 벽에 그린 마커 선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사라가 방에 들어섰을 때 어둑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놀라움이 피어났어요. 와, 여기서 작전을 짜고 계셨군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리고 싶은 제품과 가치들을 정리해 두었어요. 사라는 한참 벽을 바라보다 저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전이 보이네요. 그런데 시장 방문객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마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플랫폼이 필요해요. 브랜드가 필요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진정한 가치가 담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멋진데요. 워크숍도 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팝업 스토어도 열면 돼요. 사라는 제 테이블에서 공책 하나를 집어들더니 휘리릭 메모했죠. 온 서울 워크숍, 스토리, 제품, 문화. 안도의 한숨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드디어 분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2주 뒤에 작은 팝업을 열기로 계획했어요. 친환경 비누를 조명해줄 엠마를 초대하고 제가 김치 담그기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라가 한국 전통에 대해 짧게 강연하기로 했죠. 며칠 동안 벽에는 알록달록 색종이가 붙었고 프린트한 전단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변화를 선택하세요.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빵집 문 위랑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를 붙였고 각 전단지에는 파리 지도 위에 빨간 점과 작은 태극기 그림을 담았어요. 어느 오후 엠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민이 사라진 듯 활짝 웃으며 열흘 후에요. 같이 하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요가 매트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활기찬 인파가 모인 방 안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김치를 맛보고 메모를 적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녹차 샘플과 형형색색 수첩으로 가득한 워크숍 테이블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어요. 다시 떠올렸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짐과 함께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은 마치 드럼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온 서울의 첫 팝업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작은 세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빵집 위에 있는 조그만 방은 벌써 분주하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나무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옮겼어요. 그 안에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병들이 붉은빛과 주황빛 액체를 잔뜩 흘리며 들어 있었죠. 엠마와 사라는 긴 탁자를 흰 천으로 덮고 있었어요. 한쪽 탁자에는 친환경 비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쪽 탁자 위 유리병 속 녹차는 이른 햇살을 받으며 작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사이에는 한글 서예로 장식된 재활용 종이 수첩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문 위에는 배너를 걸었어요. 온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가치를 경험하세요. 잠시 후 빵집에 종이 땡땡 울리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복 가방을 맨 12살쯤 된 소녀가 살짝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저는 환히 웃으며 작은 나무 숟가락에 김치를 담아 건넸어요. 소녀는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맵지만 달콤하고 아삭아삭해요. 이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그 선택 하나가 당신 하루의 가치를 더해주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뛰어나가 친구들에게 바로 알리러 갔어요. 몇 분도 되지 않아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섰죠. 까만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아내와 함께 들어왔어요. 남편은 비누를 집어들고 냄새를 킁킁 맡더니 물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포장도 재활용 종이에요. 피부에도 지구에도 모두 부드럽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비누를 천천히 돌려보더니 말했어요. 진짜 의미 있어 보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작은 무리가 엠마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엠마는 작은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잎을 우려내며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넸죠. 방 안에는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녹차 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어요. 한 여성은 눈을 감고 향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 차 정말 고요하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같아요. 라고 했어요. 엠마는 환하게 웃으며 소비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답니다. 평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사라는 구석에서 방문객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이 붓으로 조심스레 획을 긋고는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완성되자 기뻐하며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라고 환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김치병 하나가 소리가 나며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흰 천 위로 튀더니 순식간에 번졌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순식간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엠마가 휴지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으며 정성껏 닦아주었고 사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님들을 다른 쪽으로 안내했어요. 몇 분 뒤 김치병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들은 서로를 향해 괜찮아요. 사고도 일어나죠. 라고 따뜻하게 속삭였고 서로 웃으며 위로해 주었죠. 저는 그 순간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골목 카페에서 일하는 셰프가 김치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어요. 그의 키 큰 흰색 모자와 얼룩진 앞치마가 눈에 띄었죠.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김치를 떠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거 대단한데요. 배우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방문객들은 발효, 양념, 한국 주방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죠. 정오가 되자 방 안은 웃음소리, 대화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모든 손님이 프랑스어나 영어로 똑같이 외쳤죠. 우리의 단순한 메시지가 어느새 그들의 메시지가 된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김치가 엎어지던 순간부터 셰프의 환한 미소까지 모든 게 보여주었어요. 제품 하나가 단순한 물건을 넘어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하루의 가치를 선물하고 프랑스 어디에서나 작은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매출을 계산했어요. 거의 모든 김치병과 비누, 녹차 그리고 수첩이 팔려나갔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야기와 웃음,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눴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지막 상자를 챙기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말이 진짜라는 걸 확실히 알았답니다. 이른 새벽 휴대전화가 울려 깨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오늘은 아르테 방송팀이 온 서울을 촬영하러 오는 날이었어요. 긴장돼서 꿀꺽 삼켰습니다. 밝은 조명에 카메라에 실제 방송 촬영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이나 팝업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가방에는 김치병 몇 개, 친환경 비누 몇 조각, 녹차 샘플, 재활용 종이 수첩을 넣었어요. 빵집이 팝업 공간에 도착했더니 사라와 엠마가 벌써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북과 먹통을 꺼내 한글 서예 스테이션을 세팅했고 엠마는 나무 쟁반 위에 비누를 예쁘게 리본으로 묶어 진열했어요. 문 위에는 이렇게 적힌 표지판을 붙였죠. 오늘 아르테 방송 촬영합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세요. 검은색 벤에 아트 로고가 선명히 박힌 차가 멋지게 도착했어요. 스태프들이 조명과 케이블, 마이크를 하나씩 들고 뛰쳐나왔죠. 한 스태프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봉주르, 준비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짧은 소개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맨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름이랑 왜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허리를 펴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죠.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소비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고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하고 다음엔 사라가 한글 서예를 가르치는 장면을 찍었어요. 방문객들이 붓을 먹물에 담갔다가 종이에 힘있게 획을 긋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죠. 19살 소녀가 완성된 한글을 보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라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예술이니까요. 그 다음엔 엠마 차례였어요. 작은 컵에 녹차잎을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방문객들은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카메라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해요. 그 순간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녹차 장면이 끝나고 비누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엠마는 비누 한 개를 들어올리며 말했죠. 이 비누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천연 오일을 사용하고 포장도 재활용 종이에요. 피부에도 지구에도 모두 부드럽답니다. 카메라는 방문객이 비누를 문질러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또렷이 담아냈어요. 마지막으로 김치 워크숍 장면을 찍었어요. 긴 탁자 위에는 배추와 고춧가루, 양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양념을 배추 사이에 고루 펴바르고 꼭꼭 눌러 담는 법을 보여줬어요. 한 남자 어린이가 눈을 동그래지며 첫 숟가락을 맛보고는 매워요 하고 외친 뒤 곧이어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감독님이 촬영을 잠깐 멈추고 제게 말했어요. 아이의 반응 장면을 한 번 더 찍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앞으로 다가갔죠. 볼이 빨갛게 상기된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를 한번 시도하는 그런 작은 선택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카메라는 제 미소와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또 한 번 담아냈죠. 3시간이 훌쩍 지나고 조명이 꺼지며 카메라가 철수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엠마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멋졌어요 라고 해줬고 사라도 꼭 안아주며 자연스러웠어요 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며칠 뒤 작은 카페에서 미리 보기 영상을 함께 봤어요. 우리의 팝업 행사, 웃는 얼굴들, 방문객 모습들이 스크린에 떠 있었죠. 내레이션이 말했어요. 이 단순한 한국 제품이 프랑스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합니다.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이 황금 시간대에 나갔을 때 엠마와 사라와 함께 핫초코를 손에 쥐고 화면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카페 밖에서도 사람들이 스크린을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었죠. 다음 날 아침
제 웹사이트 방문자가 평소보다 10배나 늘었어요. 주문이 빗발쳤고 물류 창고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손님 문의에 정신없이 답했어요. 가만히 숨을 고르고 파리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이메일 메시지, 온 서울 웹사이트 주문 알림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르테 방송이 나간 뒤 프랑스 시청자들이 우리 한국 제품을 발견하고는 주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화면에 김치, 친환경 비누, 녹차, 재활용 종이 수첩 주문이 수백 건씩 쌓여 있는 걸 보며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문장을 약속처럼 속삭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 파리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안은 뜨겁고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바이어인 데이비드 클락 씨와 미팅이 잡힌 세련된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데이비드 씨와 그의 팀이 긴 탁자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프랑스 국기가 제 눈에 들어왔죠. 저는 김치병, 재활용 종이 포장 비누, 한글서의 표지 수첩을 정성껏 진열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김서준입니다. 이 제품들은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의 고객분들도 이제 소비가 단순한 구매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지지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데이비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 배송 가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답했어요. 그가 녹차를 시음하고는 눈을 반짝였고 비누를 맡아보더니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마침내 그가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이 제품들을 프랑스전 매장에 도입합시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계약으로 진짜 한국 제품이 전국 수백 개 매대에 놓이게 되는 거였거든요. 김치 한 병, 비누 한 조각, 수첩 한 권마다 저마다의 메시지를 담아 일상 속 선택 하나하나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몇 주 뒤 데이비드 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한 곳에 들렀습니다. 치즈 옆에 놓인 김치병, 계산대 근처에 진열된 비누, 문구 코너에 가지런히 놓인 수첩을 보면서 고객들이 병 하나를 집어들고는 친구에게 이거 한국에서 왔대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부 건물, 공식 복장, 연단 앞에서 익숙한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죠.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첫 포스트잇에 적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농림부 무대 위에 섰을 때 농부, 과학자, 정책 기반자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김치병을, 다른 손에는 스마트팜 센서 모형을 들고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제품 하나하나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장을 지원할 때 우리는 혁신을 지지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소비는 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중요합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빵집이 작은 팝업 공간에서 시작해 이처럼 큰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여 변화의 물결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센 강가에 앉아 물 위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 모두는 가치를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 봅시다. 책을 덮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 진리가 언제나 저를 이끌어줄 거라는 걸 확신했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